상시벽 흐름을 다 센서 스트림이라 중동전쟁 소식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적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해당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란은 상업 선박을 공격하고 UAE의 석유 인프라와 오만의 민간 건물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시도를 방해하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통제력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이란에게 있어서는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해협에 대한 통제는 글로벌 유가 상승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3일 미 해군이 5월 4일부터 상업 선박을 호위하며 해협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호위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란은 카드 하나가 날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결국 이란의 해협 통제력은 상업 선박에 대한 위협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들이 이란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란이 설정한 항로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란 강경파 인사들은 미 해군의 호위 작전이 성공할 경우 자국이 상업 선박을 위협하고 협조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즉각 인식하고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인 에브라임 아지지는 5월 3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개입할 경우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같은 날 이란군은 해협을 통과하려던 UAE 관련 유조선을 드론 2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후 알리 압돌라히 알리아바디 준장은 5월 4일 이란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미군 군함 및 상업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이란이 해협 전역을 통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혁명수비대 연계 매체들은 5월 4일 해당 해군이 미 군함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미국 국적 상선 2척을 안전하게 호위하며 해협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은 해당 선박과 구축함을 향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상업 선박을 추격하기 위해 고속 공격정 6척을 투입했으나 이들 모두 미군에 의해 격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후 5월 4일 UAE와 오만 내 해상 및 지상 목표물을 겨냥하며 공격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선박 호위 작전을 중단하지 않자 호르무즈 해협 이용을 미국 동맹국들이 꺼리도록 만들기 위한 억제 시도로 해석됩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5월 4일 이란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4기 중 3기를 요격했으며 나머지 1기는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UAE 푸자이라의 푸자이라 석유산업지대 내 불특정 목표를 향해 드론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인도인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두바이 북쪽 약 36캐리 지점에서 HMMM 소속 화물선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UAE 미나 사크르 서쪽 약 14일이 해상에 있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선박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후에도 자국 방공망이 이란의 발사체를 최소 3차례 추가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만 무산담주 북하 지역 타밭 일대에서는 이란의 발사체가 주거용 건물에 낙하했으나 해당 건물이 의도적인 공격 대상이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의 화물선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대기 중이던 선박들을 전부 카타르로 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이란의 최근 공격이 휴전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행동이 휴전 위반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규모 공습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더 나아가 국제해상 무역의 상당 부분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두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게 되면 미국과 국제경제 전반의 경제적 부담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한 협상에서도 유리한 카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란은 그리고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의 가치를 이제 알아봤는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란은 선박 통과 시 특정 대상에 대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통행료 체계를 구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은 4월 26일 제안에서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하면서도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이란은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활용해 핵 프로그램과 같은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군 총참모부 산하 매체인 데파프레스는 5월 2일 미 이란 간 갈등이 소모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양측이 서로에게 경제적 비용을 가해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싸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이를 막아내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의 역봉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5월 4일 하루 동안 미군이 50척의 선박을 회항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헤즈볼라는 남부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군은 5월 3일 이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8건의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 전투원들은 남동부 레바논의 데이르 세리안에서 리타니강을 건너려던 이스라엘군 제1골라니여단 소속 병력 2명을 부상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헤즈볼라는 남서부 레바논 비아다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장비를 겨냥한 FPV 드론 공격을 실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언론에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약 100명 규모의 드론 운용 인력을 남부 레바논 전역에 소규모 팀 단위로 배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운용 인력은 일반적으로 정찰용 FPV 드론을 먼저 띄워 목표를 탐색, 선정한 뒤 폭발물을 장착한 FPV 드론을 투입해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사용하는 드론의 상당수가 전파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광섬유 기반 FPV 드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전장에서의 대응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5월 3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드론 요격 시스템 배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로 적 드론을 탐지한 뒤 그물을 장착한 요격 드론을 발사해 목표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관련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약 1년 전 시험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적 드론을 효과적으로 탐지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전쟁에서 요격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드론을 점차 효과적으로 격추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이스라엘군 역시 대응 수단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산탄총을 대량 구매했으며 이를 레바논 주둔 부대에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산탄총을 활용해 드론을 요격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러한 새로운 대응책이 헤즈볼라의 FPV 드론 공격을 약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드론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면 빠른 혁신 주기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방부대가 직접 시제품을 시험하고 이를 방산업체와 공유해 실전 환경에 맞게 개선한 뒤 다시 전선에 신속히 재배치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후 소식이 더 들리면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